제목 AI 이후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저자 제이슨 쉔커라고 읽는 게 맞겠죠? 총평 별건 없었습니다. 예, 이분의 책이고요. 책은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멋있죠? 이분은 2020년 정도부터 우리나라에 다양한 책이 번역이 되었네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 금융, 본인을 금융 전문가라고 하고요. 로봇 시대 미래의 일자리, 제2차 냉전 시대, AI 이후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AI가 금융, 에너지, 기술, 의료, 교육, 비즈니스, 정말 다양한 분야죠.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책이에요. 세계 1위 예측가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43가지 평가 기준에서 26개에서 그래서 뭐 이런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의 핵심 주장, AI는 특정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운영 체제로 이미 자리 잡았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당연하게 쓰듯이 AI도 곧 그렇게 된다. 초반부에서 나온 뭐 인터넷, 휴대폰, 셀폰 이라는 언급도가 과거 한때 피크를 찍었을 때보다 지금은 15%에서 20%로 엄청 줄어들었더라고 해요. 그래서 AI라는 것도 지금은 엄청나게 붐이지만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된다. 너무 당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이라든지 체감하는 건 오히려 떨어지지만 우리가 왜 잘 못 느끼냐? 이미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읽으면서 든 생각, 이건 제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생기는 의구심. 이 책을 집어들었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 사람 제이슨 쉔커,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타이틀, 책 날개에 당연히 타이틀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과연 뭐 얼마나 맞는 말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주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다. 그러면 뭔가 믿을 수 물론 그분도 미래 예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그 미래 예측이라는 게 과연 전문가가 있는가 싶긴 하지만 AI를 잘 활용한다든지 굴지의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라는 걸 하면 100% 신뢰는 아니지만 네임밸류라는 게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책 초반부 한 70페이지 정도까지는 미국 얘기예요. 뭐 물론 비슷한 얘기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고용시장이라든지 실업률, 뭐 고용률 이런 아주 세부적인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인력난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 머리 쓰는 일자리는 줄고 오히려 육체 노동은 늘고, 그래서 양극화라는 게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은 좀 줄어들고 오히려 육체 노동은 인력난,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는 이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와요. 근데 이런 거, 몇 분기 경제 성장률, 미국에서 가장 흔히 판단하는 실업급여 청구율, 이런 미국의 특화된 수치가 들어가니까 이걸 뭘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거리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AI가 인류 전체 내 삶, 인문학적으로 얼마나 뭐 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올까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초반부에서는 경제 분기 보고서를 읽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납득이 가는 거. 그럼에도 백쪽 즈음에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세계에서는 오히려 인간미, 관계, 신뢰, 뭐 누가 안다라는 거, 네트워크 이런 것이 경쟁 우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 능력이 AI 이론에서 대체되면 대체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미라든지 관계, 네트워크, 사람들 간의 신뢰 이런 게 더 주목받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이미 접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그냥 자기계발 멘트가 아니라 실제 이런 경험을 겪은 저자가 관찰해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긴 했습니다. 법률 서비스, 변호사 얘기가 나오는데 뭐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대형 로펌, 소형 로펌 이런 게 AI 덕분에 법률 서비스의 품질 차이가 좁혀지고 있어요. 다들 쓰니까 상향 평준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의 진짜 경쟁력은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감정 관리, 또는 이 고객이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누구를 알고 있다는지 이런 건 AI가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듣는 얘기라기보다는 이미 AI를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많이들 쓰고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접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책일까? 아쉬운 점이에요. 뭐 특정 독자를 겨냥했다기보다 교양서에 가깝게 분야가 좀 다양하죠. 금융, 의료, 에너지, 교육, 도시, 기술. 근데 이게 아주 짤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한 3부쯤에 각 분야에 대해서 한 10페이지 정도, 10에서 한 20페이지 정도로 짤막짤막하게 다루고 있어서 깊이 없고 넓게 조감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경영자다.
그래서 그냥 미래에 대해서 요즘 AI가 떠들썩하다던데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뭐 얘기를 한번 들춰볼 게 있을까라는 정도 깊이가 있고요. AI를 업으로 이미 삼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특정한 분야 과연 AI와의 교육은 어떻게 미래의 교육이 바뀔까라는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별 얘기가 없는 책입니다. 큰 통찰을 기대하고 들어가면 실망하고요. 그냥 전반적인 지형을 한번 훑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쏘쏘 그러한 저러한 생각이 듭니다. 해외 독자는 호평이 압도적이고 냉정한 시선도 있다고 하네요. 좋은 의견.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개념으로 만들어줬다. 새로운 운영체제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직관적이었다.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을 때도 AI도 곧 일상이 된다는 비유를 불안이 아니라 이해를 이끌어줬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에너지, 교육 여러 분야를 한 권에서 조망할 수 있었다. 문체가 명료하고 쉽다. 아쉽다. 는 쪽에서는 이미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는 어려웠다. 이미 쓰고 있는 독자에게는 내용이 친숙하다. 좋게 말하면 친숙하고 뭐 안 좋게 책을 얘기하자면 별 내용이 없다. 깊이보다는 폭을 택한 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을 기대한 독자에게는 표면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쉔커 38권을 낸 다작 저자라는 점도 배경으로 깔린다. 속도감 있게 생산되는 책.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오랜 연구나 뭐 일생일대의 역작, 오랜 뭐 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통찰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기보다 최근의 트렌드를 빠르게 치고 빠지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패턴과 구성에서도. 한 줄 요약, AI를 이미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습, 처음 AI 시대를 조망하려는 사람에게는 입문서, 깊이를 원한다면 이제 이 책을 출발로 해서 다른 책을 찾는 게 낫겠다. 한 평균은 제 생각에는 5점 만점에 제 나름은 한 2.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